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아주 신비한 블랙홀 가르강티아가 나오죠. 이 가르강티아를 비롯한 모든 블랙홀들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특이점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바로 1965년 스티븐 호킹의 스승 로저 펜로즈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스승님의 특이점 논문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원자보다 작은 점에 응축돼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면서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했잖아. 그 우주의 작은 점이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이랑 똑같은 거 아냐? 빅뱅의 시작이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과 같다. 만약 스티븐 호킹의 이 아이디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천체 물리학계에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왜냐? 1965년 당시 과학계에서는 빅뱅 이론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리학자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원자보다도 작은 점에 모여 있을 수 있겠소? 그게 물리학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빅뱅에서 특이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의 논문에 따르면 블랙홀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이점이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이 블랙홀에도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게 펜로즈 스승께서 수학적으로 증명해냈는데 빅뱅의 특이점이라고는 도대체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에 스티븐 호킹이 빅뱅의 특이점이 블랙홀의 특이점과 같다, 이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빅뱅 이론은 훨씬 더 힘을 얻게 되고 블랙홀의 존재와 특이점의 존재 역시도 힘을 많이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승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를 바탕으로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부터 아주 재밌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상대성 이론, 그리고 빅뱅 이론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빅뱅 이론입니다. 태초의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더니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 물질이 생겨났고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빅뱅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알아야 될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 질량만큼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중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우리 지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지구 질량을 따라서 지구 근처의 시공간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달이 공전하고 또 인공위성이 공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태양이 우리 지구를 공전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태양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왜곡을 우리 지구가 이 왜곡을 따라서 돌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의 존재가 제시된 거예요. 1916년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천포창이라는 병을 앓으면서도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물질이 있다면 시공간도 무지막지하게 휘어지고 사건의 지평선이 생기게 되더라.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그 어떤 물질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즉,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 슈바르츠 실트가 제시를 한 거예요. 또 이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 블랙홀을 외부에서 보면 마치 우주에 검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장방정식을 풀이한 슈바르츠 실트에게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지구가 구슬만해지고 태양의 지름이 3km까지 쭈그러든다면 가능하오. 하지만 우리 우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즉, 블랙홀의 존재는 수학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 우주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존재가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논의를 진짜 몇십 년 동안 해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 2개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먼저 핵무기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오펜하이머입니다.
블랙홀은 별의 중력 수축으로 그 별의 중심에서는 질량 밀도가 무한해지고 특이점도 만들어질 것이요. 별의 핵융합이 끝나고 별이 붕괴하는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블랙홀은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입자 물리학의 대가 존 휠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연구는 완벽하게 둥근 천체가 수축하는 경우에만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두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비약이 심한 것 같군요.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절대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천체들은 회전도 하고 충돌도 하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천체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연계에 블랙홀이 존재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블랙홀의 존재는 수학적으로나 가능하다 하였소. 자꾸만 내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 블랙홀이 존재하냐, 특이점이 우리 자연계에 실제로 있느냐, 물리학계의 논박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이자 스티븐 호킹의 스승으로도 유명해요. 펜로즈는 수학의 천재였는데 특히 위상 수학에 아주 능했다고 해요. 펜로즈는 이 위상 수학으로 블랙홀의 특이점을 연구했고 1965년 1월 펜로즈는 중력 수축과 시공간 특이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이 너무 거대한 천체가 있다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는 별은 그 경계가 결국 제로로 줄어드는 구역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별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부피가 제로인 영역으로 압축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르겠소. 이 특이점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특이점의 부피는 제로, 밀도와 시공간의 공률은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로저 펜로즈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 특이점 덕분에 블랙홀과 특이점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50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펜로즈의 이 연구는 블랙홀과 특이점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 로저 펜로즈는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가 1965년에 쓴 특이점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 덕분이죠.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여러 후대의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특이점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론이 블랙홀과 특이점이 존재한다 라는 걸 증명해버렸죠. 자, 이제 바로 여기서 스티븐 호킹이 등장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1965년 박사 논문 주제를 찾던 대학원생이었는데요. The star is massive enough, it will continue this collapse, creating a black hole. The warping of space-time is so great that nothing can escape, not even light. Smaller. Smaller. The star, in fact, gets denser as atoms, even subatomic particles, get literally crushed into smaller and smaller space. A space-time singularity. 이 스티븐 호킹이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 논문을 봤을 때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어쩌면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로 빅뱅을 증명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처음 들었을 땐 조금 이상하죠.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로 무슨 빅뱅을 증명해. 자, 먼저 스티븐 호킹의 아이디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원자보다도 작은 한 점에 응축돼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동시에 시간도 생겨났고 공간도 생겨났죠. 그리고 빅뱅 이후 우리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주 모든 물질들이 원자보다 작은 한 점에 뭉쳐 있을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If Einstein is right, if general relativity is correct, then the universe is expanding, yes? If you reverse time, then the universe is getting smaller. So the universe getting smaller and smaller, getting denser and denser, hotter and hotter. So the universe born from a black hole exploding. 스티븐 호킹은 펜로즈의 공식에서 시간의 방향을 바꾸면은 붕괴가 팽창이 된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 팽창이 곧 블랙홀의 중력 수축과 같아진다. 우주의 시간을 시계티압 감듯이 거꾸로 돌리면 빅뱅의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빅뱅의 특이점은 블랙홀의 특이점하고 특징이 완전히 같아요. 원자보다 작은 점에 모든 물질들이 모여 있고요. 질량은 무한대, 부피는 제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특이점이죠. 스티븐 호킹은 열린 우주에서의 특이점 출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965년 8월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 논문이 나온 바로 그해 투고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의 이 논문은 빅뱅을 입증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자들도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논문으로 스티븐 호킹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Black hole at the beginning of time. Space-time singularity? Indeed. Brilliant, Steve. Well done, Doctor. 자, 하지만 이 논문에도 한계점은 있어요. 빅뱅 이전에 특이점이 있었다면 그 특이점을 폭발하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 아쉽지만 호킹 박사도 모르고 당연히 저도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가능성은 열렸어요. 어쩌면 블랙홀의 특이점이 빅뱅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요. 블랙홀의 아주 강력한 중력이 결국엔 시공간을 찢어버리고 그 시공간이 찢어지는 순간에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물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빅뱅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현상은 우리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다른 차원의 우주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다중우주론이죠. 이 다중우주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나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이 특이점 연구 이후에 호킹 복사를 연구하러 갔는데요. 역시나 저 리병이 채널에 이 호킹 복사를 잘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도 이어서 보시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블랙홀의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사전 지식을 더 많이 알아놔야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 시공간, 블랙홀과 특이점 등등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지식들을 정말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말이죠. 윌라 오디오북에 우주를 만지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여러가지 과학 교양이 이제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 블랙홀 이야기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이나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같이 모아져 있어요. 게다가 너무나도 쉽죠. 권재술 교수의 우주를 만지다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 영예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 우리 부엉이들이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윌라 오디오북을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래 책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만 앉아서 책을 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무리 디지털 북이 많이 나왔다고는 해도 이 책이 디지털 형태로 모바일로 들어온 것 뿐이지 뭐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윌라 오디오북은 성우님들께서 직접 책을 들려주고 또 분위기에 맞는 음악까지 같이 나와주니까 그냥 이어폰 끼고 듣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해요. 특정한 장소에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책을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또 청소할 때, 그리고 특히 저는 운동할 때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운동할 때 음악을 듣거나 할 텐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책을 같이 읽으니까 공부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내가 정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길거리의 시간을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쏟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들으니까 운전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고 알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의 디지털 북에도 봇들이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이 사실 한 10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듣고 꺼버리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봇이 들려주는 기계음이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고 딱딱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반면에 윌라 오디오북은 국내 최고의 성우진들이 책을 직접 읽어주니까 제 귀가 전혀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윌라 오디오북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쿠폰 꼭 등록하시고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단독으로 제공하는 우주를 만지다 정말 갸꿀잼이니깐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고요. 다음 영화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